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볍지 않습니다. 8명의 젊은 장병이 목숨을 잃은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평시의 새벽 자신의 부대 안에서 동료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530GP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대한민국군 역사상 평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으며 병역문화, 장병복지, 정신건강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를 촉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은 8명의 죽음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 죽음을 가능하게 한 환경에 대해 계속 질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날의 사실들과 그날이 우리 사회에 남긴 물음들을 차분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건의 무대가 된 530GP가 어떤 곳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GP는 감시초소를 뜻하는 말로 비무장지대 인근 최전방에 설치된 경계시설입니다. 530GP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28보 병사단 제81보 병연대 수색중대 소속이었습니다. 일반 군부대와는 환경이 크게 다릅니다. 소수의 인원이 외부와의 접촉이 극도로 제한된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장기간 함께 숙식하며 24시간 경계 임무를 수행합니다. 근무가 끝나도 쉬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요. 개인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출구가 없고 가족이나 외부인과의 소통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긴장이 늘 높게 유지돼야 하는 환경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이 생겨도 그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환경이 일반 부대보다 훨씬 강한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절대 다수의 장병들이 아무 문제 없이 복무를 마친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특수한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사건을 맥락 속에서 바라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2000년대 초 한국군의 병역 문화를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는 20대 남성 대부분에게 의무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군에 입대합니다. 학교를 막 졸업하거나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군복을 입고 국가의 부름에 응하는 일이에요. 그 자녀를 보내는 가족 입장에서는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바깥 사회가 잘 알기 어려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선임병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이 군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조직 특성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웠고 피해를 입은 병사가 공식 경로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미흡했고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안에서 위험한 수준의 갈등을 겪는 병사가 있어도 이를 지휘체계가 제때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530GP 사건은 그 닫힌 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매우 충격적인 방식으로 사회 앞에 드러냈습니다. 2005년 6월 18일은 530GP에서 정상적인 경계 근무가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오전 2시 30분경 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복귀한 당시 일병 김동민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던 동료 장병들을 향해 수류탄을 투척했습니다. 이어 발생한 혼란 속에서 개인 지급하기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서 8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전방 감시초소의 새벽 함께 나라를 지키던 전우들이 있던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사건 소식을 접한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불안했고 사회 전반에서 군 내부의 실상에 대한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사건 직후 김동민은 실탄과 무기를 소지한 채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무장한 병사가 민간 지역으로 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육군은 즉시 군과 경찰이 함께하는 대규모 합동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수색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사건 다음 날인 6월 20일 연천군 일대에서 가족과 접촉한 뒤 수사당국에 의해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군 검찰은 이 범행을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선임병들의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가혹행위 등 부대 내 갈등이 존재했다는 정황과 일부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김동민이 장기간 불만을 누적해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군사법원은 다수의 인명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사형을 선고했고 이후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사형수 신분으로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에 던진 가장 어렵고 오래 이어진 질문은 바로 원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대 내 가혹행위가 범행을 직접 촉발했는가, 개인의 정신적 취약성이 결정적이었는가, 아니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가. 가혹행위가 존재했다는 일부 진술이 확인됐지만 그것이 범행의 결정적 원인이었는지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적 요인, 조직 환경, 폐쇄적인 최전방 근무라는 특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 사형 선고와 별개로 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물론 어떤 사정이 있었든 8명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직시하는 것은 다음 비극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이 불러일으킨 논의는 단순히 군내 가혹행위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징병제 안에서 국가가 장병들의 안전과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더 근본적인 물음도 제기됐습니다. 군 내부의 사건을 처리하는 군사법원 제도가 과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기능하는지, 피해자 가족들은 충분한 정보와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친 조직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구조의 한계가 다시 한번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사건 이후 국방부는 병역 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적응 징후를 보이는 병사를 조기에 파악하고 지원하는 관심병사 제도를 확대하고 심리상담 체계를 보완하며 장병들에 대한 정신건강 평가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었습니다. 지휘관이 장병들과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체계를 갖추고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보고하고 대응하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역할과 지휘관의 책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관련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지금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530GP 사건 이후에도 국내 유사한 비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한계를 보여줍니다. 연구자들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상적인 소통 문화와 지휘관의 태도 변화, 그리고 병사들이 문제를 실제로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규정을 바꾸는 것과 문화를 바꾸는 것은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병역 문화의 구조적 문제는 제도 하나를 도입한다고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긴 시간에 걸쳐 사람과 조직 모두가 함께 변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 530GP 사건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점은 여전히 유효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 530GP에서 목숨을 잃은 8명의 장병들입니다. 이 사건이 병역 문화 개선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는 평가는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논의의 출발점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해 최전방에서 경계를 서던 8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형제였고 누군가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 새벽에 멈췄습니다. 그 사실이 이 사건을 기억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는 한 가지 방식은 그들의 죽음이 이 사회에서 무언가를 실제로 바꾸는 계기가 됐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2005년 6월 19일 530GP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군 내부의 현실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그날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